자, 그럼 첫 번째 교과서 20페이지 제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determine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수동태로 썼을 때랑 그냥 쓸 때랑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determine은 일단 의미가 뭔가요? 결정하다입니다. decide라고 봐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결정했다 시작하기로 일찍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determine을 be determined 투부정사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아시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 사용하면 수동태잖아요.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결정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기로 각오하다, 결심하다, 다짐하다 조금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냥 determine 하는 거랑 be determined to 이거랑 뭔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을 가지는 게 수동태로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그들은 were determined to 이게 각오하다 이런 말이에요. 향상시키기로 각오했다. 그들의 영어를 이렇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짐했다. 이런 표현으로 쓸 때에는 be determined to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그냥 determine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혹은 decided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요. 연습해 볼까요? 그는 일찍 일어나기로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일찍 일어나기로 그냥 결정하다일까요? 결심했다일까요? 결심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각오했다. 일찍 일어나기로 이런 말이 더 어울리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be determined to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he was determined to 이렇게 정답을 써주실 수 있겠지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떠나다 1시간 뒤에 비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due to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각오할 만한 일은 아니죠. 1시간 뒤에 비 때문에 1시간 뒤에 늦게 출발하겠다는 건 각오라기보단 그냥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etermined가 어울리겠습니다. 정리하면 determine과 be determined to는 다르다. 그냥 determine은 결정하다고 be determined to는 각오하다, 결심하다, 다짐하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동격이 등장하는데요. 동격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긴 했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동격의 역할이 뭐냐면 꾸며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요. 뭐뭐인 뭐 이 정도로 혹은 즉 이 정도로 이건 예문과 함께 설명해 볼게요. One of the seniors 상급생들 중에 하나인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한 상급생들 중에 하나인 쉼표 Ethan은 쉼표 특히나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요. 동격은 이렇게 쉼표와 쉼표 사이에 이거를 꾸며주는 말을 써줘요. 아니면 이거를 부연 설명해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상급생들 중에 하나 그게 누구냐면 Ethan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왜 동격이다 라고 하냐면 같을 동자 쓰는 건데 앞에 나오는 one of the seniors랑 Ethan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말이라서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즉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상급생들 중에 하나 즉 Ethan은 이게 이거라서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생들 중에 하나는 Ethan은 이렇게 해도 되고 상급생들 중에 하나 즉 Ethan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 이게 동격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동격 쓰이는 경우 쉼표 잘 보세요. 자, 이거와 이게 같은 말인데요. 동격이고요. 이거를 부연 설명해주는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만들었다 커피 한 잔을 그게 뭐냐면 카페라떼를 이렇게 커피 한 잔 즉 카페라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뜻이고요. 줄리안 쉼표 찍고 유명한 소설가 그녀는 출판했다 새로운 소설을 이런 말인데 여기 동격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줄리안 즉 유명한 소설가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줄리안
줄리아는 유명한 소설가는 이건 좀 이상하다. 그쵸? 유명한 소설가인 줄리아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이 어울리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쉼표를 잘 보라고 했던 이유는 동격이 이와 같이 이 문장의 목적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어인 경우에 그리고 그 문장이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그냥 쉼표 하나만 써도 됩니다. 쉼표 하나 쓰고 점 그리고 나는 만들었다 커피 한 잔, 즉 카페 라떼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줄리안을 꾸며준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즉 줄리안과 동격이 되는 이 부분이 문장의 가운데에 위치해야 될 경우에는 쉼표를 그 동격이 되는 단어 앞에랑 뒤에 모두 다 써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포인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나옵니다. 이거 우리 문법, 1단원 문법 주요 포인트인데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쓰일 거면 동사 형태 말고 동명사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Instead of running 이라고 해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동명사기 때문에 달리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곧장 앞으로 달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다음. 본문에서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가급적이면 투부정사를 계속해서 무슨 용법인지 구분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투부정사를 모르면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투부정사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인지 구분해보고 그리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해보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QR코드 있잖아요. 요 QR코드 찍으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투부정사에 대해서 문법 강의 해놓은 영상이 또 있는데요. 투부정사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만 찍어서 한번 보고 공부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투부정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봅시다.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는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적 용법은 분명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거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면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요 정도로 해석이 되고 특정한 명사 뒤에 나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그거는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이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여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도록, 뭐뭐 하여서 어떠어떠하다 뭐 이런 뜻 되게 많은데 되게 많지는 않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런 겁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 with 뭐뭐 한 채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전치사예요. 겨우 2분만을 근데 어떤 2분이냐면 경기할 2분만을 남긴 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데 이때 이 투부정사가 2분 꾸며주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기할, 뭐뭐 할로 해석된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각 투부정사가 쓰일 때마다 용법을 구분해보고 정확하게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급생들은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상급생들은 허락되었다. 경기하도록 이 be allowed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투부정사가 명사적도 아니고 형용사적도 아니면 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적,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게 아니고 형용사적, 뭐뭐 할, 뭐뭐 하는도 아니고 뭐뭐 하도록이죠. 이거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있어는 마침내 was getting 얻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기회를 근데 to step 밟다 이거예요. onto the grass 그 풀밭을 밟다.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밟을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 넣는 chance를 꾸며줍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밟을 기회. 이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마지막 예문 볼게요. 이스는 달렸다. 바로 뒤따라서 그를 뒤따라서 달렸다. catchup이 따라잡다인데 앞에 to가 붙어서 투부정사예요.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자, 따라잡기, 달렸다, 따라잡기. 이상하죠? 따라잡을, 달렸다. 심지어 앞에 힘을 꾸며주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잡을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 따라잡기 위해 그의 바로 뒤에서 달렸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이런 경우엔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거 완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 이런 완료형은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이렇게 등장을 할 때 왜 여기다 굳이 과거 완료를 썼는지 뭐 또는 현재 완료를 썼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과거 완료가 쓰이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 기억하세요. 과거보다 더 과거 의 시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시간은 수직선으로 나타낸다 치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 있고 그거보다 더 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더 과거인 어느 땐가부터 그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냥 뭐뭐 했다가 아니라 해왔다. 근데 그 기준 시점이 과거가 됩니다. 과거보다 더 전부터 과거 어느 시점까지 해왔다. 지금 말고요. 만약에 현재 완료라면요. 기준 시점이 현재가 되는 거고요. 현재보다 과거는 그냥 과거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뭐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 기준 시점이 과거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나요? 때문에요. since가 그것이 였기 때문에 박빙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박빙의 경기여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축구 경기가 어쨌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이선이 축구 경기를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축구 경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시점이 과거예요. 근데 그 묘사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 어느 때부터 묘사하는 그 시점까지도 쭉 박빙의 경기에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경기의 시작부터 내가 묘사하는 그 시점까지 쭉 박빙의 경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게 경기 시작이라면 이때가 내가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을 때라면 그보다 더 과거인 어느 땐가 경기를 시작했을 거고 그때부터 내가 묘사하는 시점까지 계속 박빙의 경기가 왔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헤드빈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베스트 플레이어스 최고의 선수들 of는 뭐뭐의예요. 각 팀의 최고의 선수들은 떠나지 않았다. field를 떠나지 않았다 이것도요. 이때 이 축구 경기를 묘사하는 이 시점까지 전부터 쭉 떠나지 않았고 이때까지도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때 떠나지 않은 상태가 과거 어느 시점까지 쭉 떠나지 않은 게 계속되었다. 이런 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과거형 쓰면 단순 과거로 쓰면 틀립니까? 해석할 때는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since 때문에 그것이 였기 때문에 여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였기 때문에 박빙의 경기였기 때문에 저녁 내내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은 각 팀의 최고 선수들은 떠나지 않았다 운동장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의미가 다르죠. 앞부분에서는 과거 완료를 씀으로써 쭉 뭐뭐 해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썼다면 이렇게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시점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뭐 해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박빙의 경기였다. 그리고 각 팀의 선수가 떠나지 않았다. 그냥 그때 그랬다라고 과거의 시점만을 이야기해 줄 때에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써도 됩니다. 여하튼 과거 완료를 쓸 때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요 단어 퀴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막상막하의 close였죠? 이거를 neck and neck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체의 부위, 목이죠. 목과 목을 견줄 만큼이라는 의미로서 비슷한 막상막하에라는 표현으로 close 또는 neck and neck 같은 말입니다. 다음으로 상급생은 senior죠. 시니어는 그 학교의 최고 학년을 말해요. 3년제 학교면은 3학년이 시니어고 4년제 학교면은
4학년이 senior입니다. 3학년 또는 4학년 이렇게 되겠죠.